고즈넉한 조선시대 한적한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외로이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곱게 따아 올린 머리에는 흰색 비단띠가 둘려 있었지만 그 여인의 삶은 마치 사풍이 부는 겨울 들판처럼 쓸쓸하고 고요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의 삶은 매일이 허전함과 깊은 적막감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함께 가족의 온기, 아이의 웃음소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발걸음은 북적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 활기 넘치는 장터는 사람들의 흥정소리와 물건 파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활기 속에는 어딘가 스산하고 냉정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 한 구석에서 과부는 차마 눈을 돌릴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마치 물건처럼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몸으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 할 아이의 모습은 과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 깊이 잠자고 있던 모성애와 연민이 걷잡을 수 없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마도 가난과 배고픔에 지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과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녀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고 뜻밖에도 아이의 몸값은 무려 100냥이라는 거금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00냥이라니요. 당시 일반 백성의 한 해 살림을 넉넉히 꾸려갈 수 있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돈이었죠. 그 돈이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테고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꾸러미 속에 고이 간직했던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를 100냥을 꺼내 들었죠. 손에서 손으로 오가는 100냥 꾸러미와 함께 갓난아기는 그렇게 과부의 품으로 안겨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과부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과부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겼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과 함께 과연 자신이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왔을 겁니다. 과부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는 문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느 갓난아기들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아이에게서 풍겨나왔기 때문이죠. 총명해 보이는 눈매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의젓해 보이는 표정은 이 아이가 결코 평범한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은 과부의 가슴에 벅찬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과연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10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데려온 이 아이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과부의 외로운 삶에 불현듯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은 과연 어떤 파란만장한 운명을 펼쳐 보일까요? 세상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과부와 아이의 특별한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세상의 잣대나 시선을 뒤로하고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처마미처럼 따스한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죠. 이름 없는 산골 마을의 고요한 초가집에서 아이는 과부의 따뜻한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에게서는 남다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평범한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맑고 깊은 샘물처럼 그 작은 생명은 순수함 속에 범상치 않은 빛을 품고 있었죠.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그저 흙장난에 매달려 시간을 보낼 때 이 아이는 붓을 쥐고 처마 및 마른 흙바닥에 섬세한 산수화를 그리거나 알 수 없는 상형문자 같은 글자를 끄적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고 한 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되뇌는 신기한 재주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옛 성현들의 일화를 정확히 기억해내어 좌중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살아온 노인처럼 사려 깊은 눈빛과 의젓한 태도는 주변 어른들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한편으로는 한없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의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과연 내가 이 아이의 특별한 운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아이로 인해 뜻밖의 풍파가 닥쳐오진 않을까? 하는 물음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백냥이라는 거금에 팔려온 아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아이의 비범한 모습은 그 소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야. 혹 귀신이 씌었거나 아니면 필시몰락한 양반가의 자식일 거야 라는 둥 온갖 억측과 수군거림이 과부의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훔쳐보며 신기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알 수 없는 질투와 시기의 눈초리를 보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혹여 아이가 이 모든 시선과 소문에 상처받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세상의 날카로운 편견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작은 새를 품에 안은 어미 새처럼 말이죠. 아이는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의 남다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른들의 묘한 시선들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처럼 마냥 뛰어놀기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이치를 궁금해하고 낡은 책 속의 글자를 더듬으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할까? 왜 자신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들릴까? 이런 질문들이 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홀로 깊은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허름하지만 기품 있는 낡은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너의 눈빛은 마치 오랜 강물 같구나.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구나. 너의 운명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으나 머지않아 큰 울림과 함께 깨어날 것이다. 노인의 말은 아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자신의 출생과 운명에 대한 막연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과부 역시 아이의 성장을 보며 더욱 애틋해졌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깊어졌습니다. 아이의 특별함이 언젠가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과연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과부와 아이의 특별한 인연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숲속 노인의 예언처럼 아이의 잠든 운명은 과연 언제 깨어나게 될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과부와 아이를 둘러싼 채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과부의 따스한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해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초가집 마당을 뛰어놀던 작은 발걸음은 어느새 숲길을 탐험하는 굳건한 걸음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게는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놀라운 재주를 보이거나 때로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과부는 아이의 이런 범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며 숲속 노인의 예언을 문득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 가슴 한켠으로는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짓곤 했습니다. 자신은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까? 이 과부 어머니는 과연 나의 진짜 어머니일까 하는 의문이 작은 가슴 속에 싹튼 것이었을까요? 맑고 순수했던 눈빛에는 때때로 아련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죠. 과부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말없이 안아주며 따뜻한 온기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한 과부의 지극한 사랑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질문들은 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는 숲속이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혼자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알 수 없는 힘에 홀린 듯 말이죠. 그러던 중 인적이 드문 숲길에서 아이는 종종 기묘한 인물들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묘한 기운을 풍기는 이들이었죠. 그들은 아이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지거나 짧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 뒤 호련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운명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이는 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글자를 깨우치거나 숲속의 짐승들과도 마치 친구처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 과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면 시들어가던 풀꽃이 생기를 되찾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곤 했죠. 과부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경외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자신이 품은 아이가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과부의 소박한 삶의 거대한 파문처럼 일렁였으니까요. 그녀는 아이가 혹여 세상의 오해나 질투로 인해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더욱 깊은 사랑과 보호로 아이를 감싸 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대한 물줄기처럼 잔잔한 초가집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이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마치 먼 과거를 기억하는 듯한 아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알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 손을 뻗는 아이의 모습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영혼의 몸부림처럼 보였죠. 과부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숲속 노인의 예언처럼 아이의 잠든 운명이 언제쯤 완전히 깨어나 세상에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그 모든 질문들이 안개처럼 과부와 아이를 둘러싼 채 이야기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개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던 의문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어느덧 소년으로 훌쩍 자란 아이에게서는 날마다 더욱 뚜렷한 기품과 비범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 깊어졌고 숲속을 거닐 때면 마치 그곳의 모든 생명과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아우라를 풍겼죠. 아이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과부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운명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것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초가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었죠. 그는 숲속 노인의 예언을 알고 있는 듯 아이를 보자마자 깊은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옥패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죠. 아이의 눈길은 마치 처음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물건들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옥패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한 가문의 상징이며 두루마리에는 그 가문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의 숨겨진 정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실 이 나라를 뒤흔들 만큼 비범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운을 지닌 채 모종의 이유로 세상의 눈을 피해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과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아이가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소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옥패와 두루마리를 번갈아 보며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을 마주한 듯한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숲속 노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운명과 마주할 용기를 지닌 한 사람의 어엿한 존재로 성장한 것이었죠.
과부는 소년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백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데려온 이 작은 생명이 이토록 위대한 운명을 지닌 존재였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자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혈연을 뛰어넘어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그녀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이의 잠든 운명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과부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비로소 아이의 운명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속에서 자라난 용기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힘을 주었죠. 소녀는 과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소년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보다는 사랑하는 존재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는 긍지 어린 눈물이었을 겁니다. 장터에서 백냥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작된 한 과부와 아이의 인연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과 함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승화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한 존재의 운명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과부의 품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과부와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비로소 찾아낸 평화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힘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